왔어요, 왔어. 햇살 좋고 바람 좋아 왠지 설레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여전히 쳇바퀴 같다고요?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뭔가 몸에 힐링이 필요할 때 멀리 여행을 떠나면 좋겠지만 그건 좀 부담스러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충분히 힐링을 좀 가볍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어디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런 곳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화의 나라에 온 듯한 예쁜 집에서 맛있는 브런치로 기분 전환 확실히 되고요. 바리바리 캠핑 장비 챙겨가지 않아도 캠핑 감성 팍팍 채워줄 수 있는 곳도 준비했어요. 여행을 온 것 같은 카페와 맛집, 힐링을 책임지는 그곳으로 지금 떠납니다. 팍팍 일상의 힐링을 충전하기 위해 부푼 기대를 안고 찾아왔는데요. 아니 어째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곳에 온 것 같죠? 힐링 장소라고 해서 저는 뭔가 더 근사하고 좀 뭔가 웅장한 거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뭔가 의심스러운데 네? 좀 맞게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또 숨은 명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골에 뭐가 있겠어 했던 의심이 우와 이런 시골에 이런 곳이? 라는 놀라움으로 바뀌는 경험을 이 집에 오면 누구나 하게 된다는데요. 그야말로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숨은 힐링 명소 그 매력 탐구를 시작합니다. 와, 이렇게 한적한 곳에 이렇게 근사한 카페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눈에 확 띄기도 하고 뭔가 초원위의 예쁜 그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해지는데요. 여러분, 여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정원이 있는 예쁜 집. 아마 도시 생활에 지친 분들은 한 번쯤 꿈꿔봤을 집일 것 같은데요. 전원 생활의 감성과 이국적 감성이 어우러진 이 공간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초록초록한 공간에 앉아 있으니까 절로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멋진 정원을 갖고 있는 저 그림 같은 집 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제가 직접 내부를 들어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정원에서 잔뜩 올라간 기대치. 카페 안의 풍경 역시 우와 무엇을 기대하던 그 이상인데요. 원목 가구가 주는 아늑함과 편안함에 아기자기한 빈티지 소품들까지 더해져 여심 사로잡는 심쿵 포인트가 여기도 저기도 가득하네요. 와, 바깥 공간도 굉장히 예뻤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 예쁘네요. 뭔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 또 곳곳에 뭔가 사장님의 꼼꼼함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어떤 컨셉으로 이루어진 카페인가요? 여기는 쉼을 할 수 있는 편안한 빈티지 카페입니다. 그 말 그대로 진짜 앉아 있어 보니까 뭔가 카페라기보다는 친구네 집에 놀러 온 것 같다라는 포근함이 들기도 하고 또 근데 하나하나 빨리 가서 한번 만져보고 싶을 만한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막 눈에 띄는데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서 또 이런 컨셉으로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카페를 하기 전에 여기 와서 시간을 참 많이 보냈었는데 여기는 시골인지라 새소리, 닭소리, 정원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이 쉼을 하고 마음이 위로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저와 같이 마음이 쉼을 하고 위로를 받고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집에 있는 이제 빈티지 소품들을 들고 나와서 카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힐링의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픈 마음에서 시작한 카페.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들은 그 힐링의 즐거움을 2배로 만들어주는데요. 피자와 샐러드, 그리고 매콤한 스튜와 복숭아 에이드까지 봄 소풍에 딱 어울리는 메뉴들이죠. 와, 이렇게 야외에 또 앉아 있어 보니까 오늘 또 봄바람도 살랑 불고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피크닉스러운 이런 창 앞에 앉아 있으니까 뭔가 음식들이 더 탐스러워 보이고 더 뭔가 설레는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근데 또 이곳 음식들이 특별한 점이 또 있다면서요? 아보카도 샐러드가 있는데 이 샐러드는 바로 앞 텃밭에서 재배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수트는 느끼하지 않게 매콤하게 끓였고 그 수트의 매콤함을 잡아줄 피자가 있습니다. 아, 보통 스튜가 별로
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매콤한 것을 또 피자랑 같이 먹으면서 중화까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한번 제가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로 백문이 불여 일식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먹어보는 게 낫다고 하였으니 봄이라 식욕 폭발한 지혜씨 먹고 또 먹고 먹방 제대로 찍습니다. 야외에서 음식 먹으면 뭐 안 맛있는 음식이 없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 음식들이 하나하나 다 색다르게 맛있었고요. 또 이렇게 기분 좋은 야외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지쳤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확 녹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회색빛 일상에 초록빛 여유를 채색하고 팍팍했던 마음에 촉촉한 감성을 채워줄 수 있는 곳. 힐링 충전이 필요하다면 예쁜 정원이 있는 카페로의 짧은 감성 여행 어떠세요? 멀리 갈 순 없지만 멀리 떠나온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고 싶다면 이곳을 주목해 주세요. 캠핑장 같기도 하고 캠핑장 아닌 것 같기도 한 이곳의 정체. 그것이 궁금하시죠? 와, 여기는 뭔가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제가 사실 여기를 고깃집이라고 알고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뭔가 평범한 고깃집 같진 않은 모습이에요. 여기는 어떤 컨셉으로 이루어진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캠핑형 컨셉을 갖춘 고깃집입니다. 캠핑. 어쩐지 곳곳에 텐트가 보이기도 하고 캠핑 용품들이 자득 보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몸만 딱 와가지고 캠핑만 혹시 즐길 수 있는 곳인가요? 네, 캠핑을 떠날 때 챙겨야 할 번거로움 없이 몸만 오시면 되시는 이제 야외 고깃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캠핑은 좋아해도 캠핑 한번 가려면 바리바리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싫어서 미루게 된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부터는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캠핑의 즐거움을 무겁게 채워가면 되는데요. 아이들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부터 아빠들이 좋아할 풋살 구장까지 없는 거 없는 힐링 명소로 인정해도 되겠죠? 저기 앞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고기를 먹는 것만으로도 설레는데 여기서는 고기뿐만 아니라 또 캠핑까지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즐거운 공간이고 또 곳곳으로 보니까 이거 되게 넓네요. 안에 보니까 놀 수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어떤 공간이었길래 이렇게 큰 땅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예전에는 초등학교 부지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운동장 공간을 저희가 캠핑형 컨셉으로 갖춰서 고깃집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어쩐지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곳곳에 놀거리들이 많다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뭐 이렇게까지 다 만들 필요가 있었었나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아이가 나갔을 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게 있었으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곳곳에 하나 둘씩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의 반응도 좋고 그렇게 해서 더 잘 갖춰진 것 같아요. 아, 그럼 진짜 여기서는 어른들도 캠핑을 같이 즐길 수도 있고 아이들까지 즐거울 수 있는 모두가 즐거운 그런 공간이겠네요. 네. 힐링의 즐거움에서 요게 빠지면 아우 섭섭하죠. 그야말로 캠핑의 꽃과도 같은 존재, 바로 야외에서 구워 먹는 고기인데요. 그 어떤 저기압의 기분도 고기압으로 바꿔줄 고기 만찬이 텐트 안에 차려졌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텐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캠핑 분위기가 물씬 풍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갈까지 깔려 있으니까 진짜 캠핑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저희도 이제 캠핑장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또 앞에 차려주신 한상을 보니까 진짜 이거 실제 캠핑장에서 쓸 수 있는 도구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메뉴들도 캠핑장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앞에 펼쳐져 있어요. 뭐 메뉴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삼겹살, 목살, 항정살, 가브리살, 그리고 구워 먹는 치즈, 소세지, 그다음 새우, 닭꼬치 종류로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진짜 이건 캠핑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거 또 소시지랑 꼬치 이런 네. 거잖아요. 그 재미까지 또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와, 캠핑장 최고의 ASMR. 고소한 돼지고기 맛에 한 번, 캠핑장 분위기에 또 한 번. 반하지 않을 수 없는 만찬인데요.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누리는 캠핑의 즐거움. 아름다운 밤이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요새 외부 활동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식당에 가도 거리 두기를 해도
조금 걱정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단독적으로 캠핑하는 느낌이 나서 이제 인원들 우리 멤버들끼리만 같이 식사를 즐길 수 있어서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기 먹으면서 아이들 노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조금만 바로 나가면은 애들이 물놀이 하는 것도 바로 보이고 하니까 안전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 캠핑 감성 200% 채우려면 아름다운 밤 추억도 야무지게 즐겨야겠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설레는 모닥불. 그 앞에 앉으면 정말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에 빠져들게 됩니다. 낮에는 초록초록한 공간에서 마음까지 화창해진 기분이었고 밤에는 이렇게 감성 돋는 캠핑까지 즐기고 나니까 오늘 하루 꽉 채워서 힐링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힐링을 즐겨볼 수 있는 시간 꼭 마련해 보시길 바랄게요. 힐링이 필요할 때 기억해 주세요. 촉촉한 감성 깨워줄 예쁜 카페도 좋고요. 여행 욕구 채워주는 캠핑장 맛집도 좋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나만의 쉼표를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을 강타한 트롯 열풍. 우리 지역도 피해갈 순 없겠죠? 숨은 보석 같은 우리 동네 트롯 가수들의 빛보기 프로젝트. 그 포문을 엽니다. 지은 지 반세기나 됐다는 뿌리 깊은 한 주택에서 이른 아침부터 노래 연습이 한창인 이 남자. 오늘 함께 매력 탐구해볼 주인공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노래하는 트롯 가수일까요? 질문 딱 7개만 해보면 주인공 가수에게 빠지게 된다는 트로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아들 용광로 사나이 최성이에요. 제가 트로트 가수는 올해 2021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정 있게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트로트 가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최성이에요. 2018년부터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다는 최성 씨. 2021년 유쾌한 트롯 가수로 변신했는데요. 포항의 아들 가수 최성이 더 궁금해지지 않나요? 올해 데뷔한 트로트 새내기 최성 씨. 그런데 외출 준비한다는 그의 복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용광로 사나이라는 컨셉트에 맞춰 이 작업복이 무대 의상인 걸까요? 이 궁금증 안 풀고 갈 수 없죠? 제가 가수로도 일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제철소 현장에서 근무한 지 10년째 다 돼가는 근로자입니다. 노래할 때도 이 뜨거운 샘물처럼 열정적으로, 그리고 근무할 때도 용광로처럼 활활 열정적으로 하얗게 불태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포항의 용광로 사나이는 만들어진 콘셉트가 아니었네요. 실제로 제철소 현장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는 노동자 최성 씨. 그 열정 그대로 노래를 부른다니 가수로도 직장인으로도 용광로 열정맨 인정! 작업복 챙겨 입고 일하러 간다던 최성 씨. 아니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제철소가 아닌 방송국입니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포항의 아들 용광로 사나이 신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PD님들과 사람들한테 노래도 소개하고요. 또 저도 알리려고 이렇게 MBC에 찾아왔습니다. 일하러 오신 거 맞네요. 일하러 왔죠. 자, 신인 가수 최성 씨 일하러 가봅시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신인 가수 최성인데 4월 29일 날 앨범 나와서 포항의 아들 용광로 사나이 최성 앨범이 나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유 네. 고막 떨어지는 줄 알았네. 용광로 사나이라고. 아니 제가 신곡이 이제 이번에 나와서 신인 트롯 가수에겐 무엇보다 중차대한 미션이죠.
자신과 자신의 노래를 알리는 셀프 홍보. 자, 그럼 이쯤에서 나와야 할 질문이 있죠? 저는 포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용광로 사나이 포항의 아들 최성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인사드렸던 건 독립 뮤지컬 반딧불로 데뷔를 했고 이번에는 대중가요를 준비해서 이제 곧 앨범이 나올 예정인데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있다면 강남스타일이 트롯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곧 나올 앨범 너무 신나고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을 한 방에 날려드릴 그런 신나는 노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봄 야심차게 들고 나온 최성 씨의 신곡은 7080 복고풍의 세미트로트인데요. 포항의 아들답게 뮤직비디오도 포항에서 100%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럼 잠시 감상해 볼까요? 신인 트롯 가수 최성 씨에겐 든든한 지원군 같은 존재가 있다는데요. 가수 겸 작곡가인 찬희 씨. 트롯 가수라는 최성 씨의 꿈을 늘 응원해준 고마운 선배입니다. 노래도 배우고 사는 얘기도 하고 여기 와서 연습도 하고 그런 공간에 왔습니다. 용광로 열정맨의 또 다른 별명은 못 말리는 연습맨입니다. 뮤지컬 배우로 노래 실력을 다졌지만 트롯은 또 다른 길이기에 연습에 연습을 거듭합니다.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지역에서 트롯 가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는 이렇게 힘든 가수라는 꿈을 왜 포기할 수 없었던 걸까요? 제가 7살 때 이렇게 어머니가 떠나시고 할머니 손에 계속 컸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루 종일 고된 일 마치시고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집에 돌아오실 때 제가 말도 안 되는 트로트를 부르면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부모님 같은 할머니의 그 흐뭇한 표정이 잊지 못하게 되셔서 그래서 가수의 길을 택했고요. 그 제철소 현장에서 지금 일한 지가 한 9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거의 다 돼 가는데 저희 가슴 한켠에 있는 그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던 그 꿈,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수잖아요. 그 가수를 열심히 제철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저의 좀 생활도 조금 안정적이게 돼서 저의 잊혀졌던 꿈을 다시 뒤늦게나마 이제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실현시키고자 열심히 또 준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최성 씨는 바다를 너무도 애정한다는데요. 그래서인지 노래 연습을 마치자마자 찾은 포항의 한 바닷가. 대체 무슨 일일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셨죠? 예, 안 그래도 우리 그 뮤직비디오 때문에 그거 포항에 예쁜 예. 바다도 찍는다고 해서 오늘 한번 나와봤습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제가 지금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데요. 포항의 배경으로 해서 이제 바다의 장면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에 나왔습니다. 현장 답사하는데 요트를 타고 나가나요? 네, 아무래도 좀 포항의 그 동해바다에 거치고 다이나믹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그 요트를 타고 좀 실사도 하고 체험도 해보려고 좀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이곳 요트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포항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트롯 가수답게 최성 씨는 노래로 포항을 더 많이, 더 다채롭게 알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의 다음 뮤직비디오에 담길 아름답고 시원한 포항 바다의 모습, 미리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질문 드립니다. 제가 기성가요로 데뷔한 지 이제 3개월 됐는데요. 조만간에 신곡이 나오면 신곡을 토대로 열심히 이제 활동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종 방송 매체들이나 또 경연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저를 훨씬 더 알리고 포항의 아들 용광로 사나이를 알리기 위해서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른이 훌쩍 넘어 뒤늦게 도전한 트롯 가수의 꿈. 그렇기에 더 간절한 꿈. 용광로 사나이 가수 최성 씨가 보여줄 유쾌한 트롯 무대를 전국 시대도 응원합니다.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나른한 봄을 깨우는 쌉쌀한 맛으로 자꾸만 눈이 가는 향기로움으로 내내 힐링이 되는 청양의 봄을 지금 만나볼까요? 화사하게 꽃이 피었던 들판은 어느새 연초록 빛깔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봄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곳 기대해주세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오늘은요 바로 짜잔! 요거 보면 생각나는 지역 없으세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청양인데요. 오늘은 청양에서 오감을 한번 느껴보자고요. 자, 떠날까요? 진짜 청양고추네. 매워. 잠이 확 달아나는 청양의 봄, 고추뿐만이 아닙니다. 1년 중 이맘때만 맛볼 수 있다는 귀한 산야초가 여기 있습니다. 어른 키만한 나무에서 어린 손을 조심조심 뜯어내고 계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나무 같기도 하고 이거 뭐예요? 그 음나무라고 하는데요. 음나무? 예.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엄나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 엄나무는 들어봤어요. 예.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음나무는 가시가 없는 음나무예요. 아. 예, 그래서 민음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 딴 거 한번 봐야겠다. 예. 아, 이거예요. 보셨죠? 근데 생긴 게 약간 두릅 느낌이 나는데 한 두릅의 4돈에 8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예. 음나무수는 개두릅이라고 하는데. 네. 아까 4돈에 8천 말씀하셨는데 한 4천 정도 됩니다. 4천 정도. 예, 아, 그럼 맛은 비슷하긴 하네요. 맛도 비슷하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쓴맛이 조금 더 두릅보다 강해서 오. 쓴맛을 선호하신 분들은 이 음나무수를 더 좋아합니다. 요즘 청정고을 청양에선 귀한 산야초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4월 중순 이맘때면 봄의 숨은 제왕 엄나무순을 맛볼 수 있는 적기 중에 적기랍니다. 얘들은 그래서 쌉쌀맛이 강해서 살짝 데친 다음에 네. 우리 초고추장으로 찍어 먹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드시고, 이 가지는 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닭백숙 할 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계절이 조금만 지나도 억세져서 못 먹는다는 엄나무순. 귀하디 귀한 어린 순을 따서 봄의 향을 맘껏 느껴볼까요? 팔팔 끓는 물에 엄나무순을 넣고 살짝 데치는데요. 워낙 열이 고순해서 오래 데치면 안 된답니다. 다시 찬물에 헹구고 먹기 좋게 손질한 뒤 물기를 꼭 짜내는 거죠. 맛있겠다. 이게 산에서 바로 따와가지고 이렇게 데치니까 어머나 먹음직스럽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준비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요, 네. 육개장도 준비했어요. 육개장? 네. 빨간 국물에 여러 가지 나물을 넣고 팔팔 끓인 육개장. 오래 끓일수록 더 맛있어지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이 초록빛 산나물을 넣어 먹는 게 청양식 육개장입니다. 어떤 산나물을 넣는 걸까요? 이거 육개장에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눈개승마예요. 눈개승마요? 승마. 처음 들어봐요. 아, 이거는 겨울을 지내고 봄에 처음으로 나오는 나물이에요. 네. 3월, 4월에 많이 나오고요. 세 가지 맛이 난다고 그래서 삼나물이라고도 합니다. 고기맛, 고기맛, 두릅맛, 두릅맛, 인삼맛. 인삼맛. 네. 아니 이런 맛이 나는 나물이 있단 네. 말이에요? 네. 저 처음 알았어요. 아시는 분 손. 봄에 나는 귀한 산야초로 차린 밥상, 쌉싸름한 엄나무순과 눈개승마를 넣고 끓인 육개장으로 나른한 봄을 깨워봅니다. 새콤한 초고추장에 데친 엄나무순을 살짝 찍어 먹는데요. 왠지 힘이 나는 게 한 번 먹으면 계속 찾게 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고기나물이라고 불리는 눈개승마가 육개장의 진한 맛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귀한 지금만 맛볼 수 있는 산나물들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보니까 힘이 납니다. 이 나른한 봄, 춘곤증을 확 물리쳐버릴 수 있는 그런 밥상이었어요.
아우,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음식으로 봄을 깨웠으니 이번엔 싱그러운 향기로 봄을 느껴볼까요? 드넓은 대지에 수백여 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는 식물원을 찾았습니다. 4월의 꽃 튤립이 활짝 피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와, 연두빛이요. 사방이 쫙 깔려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그냥 걷기만 해도 눈이 즐겁다니까요. 와! 나무들은 벌써 연초로 곳으로 갈아입기 시작했고요. 꽃들은 저마다의 고운 빛깔을 뽐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한 봄이 한창입니다. 여기가 식물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절마다 풍경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봄 예. 가장 기대되는데 4월의 풍경은 어떤가요? 이 4월이라는 게 계절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네. 개운에 얻었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새 숨을 쉬면서 기지개를 켜고요. 꽃도 많이 피어서 아마 4월 달이 가장 힘이 있고 숨 쉬면서 좋은 계절이 아닌가. 여기 안에 있는 식물의 종류가 8,800여 종이랍니다. 800이 아니고 8,800이요? 예, 8,800. 그래서 하여튼 4월부터는 이것들이 힘차게 네. 예, 자랑을 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죠. 드넓은 식물원에선 꽃향기, 나무 냄새를 맡으며 여유롭게 산책하는 즐거움이 있죠. 걷는 내내 감탄사를 연발하게 됩니다. 또 보기 드문 희귀한 꽃을 발견하는 즐거움, 식물원을 찾은 보람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꽃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네. 아주 귀한 꽃인데 이름은 광릉 요강꽃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전체를 통해서 한 800여 포기밖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식물들 이름을 지을 때 원칙이 있어요. 어떤? 첫 번째는 네. 지역, 두 번째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광릉 지역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광릉. 네. 그다음에 특징이잖아요. 네. 마치 이게 요강 모양처럼. 요강 모양으로 생겼다. 아. 그래서 광릉 요강꽃이 된 겁니다. 이 식물원에선 색다른 방법으로 식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미끄럼틀 같은 롤러 슬라이드입니다. 와, 식물원에 이런 놀이기구가 있을 줄이야. 아, 행복해, 행복해. 자, 그럼 출발! 길게 이어진 레일을 타고 숲 사이로 이어지는 롤러 슬라이드. 생각보다 정말 재밌는데요. 와, 꽃하늘. 전망대를 출발해 산책로 곳곳을 구경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타면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까지 구석구석 숨어있는 식물들 다 보여요. 즐거운 롤러 슬라이드가 끝나면 식물 심기 체험이 기다립니다. 4월은 식물을 키우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모종을 화분으로 옮겨 심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짜자잔. 어때요? 싱그럽죠? 아우, 예뻐라. 요즘에 꽃 구경하기도 참 좋은 계절이지만 이렇게 식물을 심고 가꾸기에도 좋은 계절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식물 가꾸면서 힐링해 보시면 어떨까요? 꽃과 나무에서 뿜어져 나온 향기 덕분에 몸도 마음도 행복해지는 식물원. 이 봄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감성 스팟입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하나로 연결된 이음자형 한옥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 사람이 살고 있어 보존과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조선시대 판서를 지낸 조대감이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멋지다를 넘어서 대단한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꼭 그 TV나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집이에요. 보세요. 와, 크다. 활짝 열린 대문이 제 마음을 무장해제시켰는데요. 손때 묻은 고가구도 세월의 먼지 쌓인 아궁이도 정겹기만 합니다. 이런 게 우리 전통 가옥의 매력이겠죠? 와, 이 멋진 곳에서 현재 살고 계신 거 맞죠? 예, 지금 5대째 살고 있습니다. 5대째면은 100년이 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100년이 넘었죠. 사대부 집안의 그 전통 가옥으로 배산 임수가 정확히 돼 있고 네. 그런 집을 할아버지께서 이제 지정해가지고 여기서 살게 됐어요. 전통 가옥이라는 것은 네. 도시에서 그
참 복잡한 생활을 하다가 이런 시골에 내려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전통 가옥이에요. 맞아요.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전통 가옥 한편에 자리한 한옥 카페. 이곳의 편안한 매력을 좀 더 느낄 수 있는데요. 청양산 농산물로 만든 차와 다과를 즐겨봅니다. 이런 한옥에서는 커피 아니죠. 바로 전통차 마셔줘야죠. 저는 대추차로 선택했습니다. 봄햇살 한 스푼에 대추차 한 모금. 맛도 맛이지만 머리가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한옥 카페에서 느끼는 봄날의 호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맛이었어요. 이렇게 전통차까지 오늘 청양에서는 건강한 것들을 맛보고 즐기고 마시고 했는데 와,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영양제가 필요 없어요. 청양 매력 있어. 내 스타일이야. 연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청양의 봄. 귀한 사냐초마다 건강의 기운이 가득하고요. 향기로운 꽃가나무가 가득한 식물원에선 생명의 소중함도 느껴봅니다. 때묻지 않아 맑고 고운 봄의 기운, 청양에서 만나보세요. 도시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며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사계절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맛있는 디저트와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에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도 만날 수 있죠. 오래되어 편안하고 정겨운 골목을 찾아 시간 여행 떠나보시죠. 청주시 대성동. 그거 알죠? 나지막한 집과 정겨운 벽화가 반겨주는 이곳은 청주시 대성로 122번 길, 향교길이라고도 불리는 길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이 좁은 길과 어깨를 나란히 두고 있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참 정겨운 동네네요. 대성로 122번 길. 그 길의 끝이자 시작이기도 한 지점에는 청주 향교가 자리해 있습니다. 향교는 이 골목의 터줏대감인 셈이죠. 청주에 향교가 생긴 건 고려 성종 때로 전해지는데 지금의 향교는 조선시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도시 청주의 전통 교육기관이 자리한 길. 그래서 이 골목은 부르는 이름도 많다네요. 향기단길은 예로부터 향교길로 더 익숙하게 불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 향교 덕분입니다. 그 옛날 유생들의 배움터였던 향교에는 천천히 걸어볼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정비돼 있었는데요. 어느덧 나무들이 실록을 입었네요. 또 나무 크기도 크고 든든하니 세월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향교의 뒤안길에는 500년 수령을 자랑하는 느티나무가 이곳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배움을 통한 꿈을 키워나갔을까요? 한적한 뜰을 거닐다 보니 어느새 명륜당과 함께 향교의 대표적인 건물인 대성전 앞에 다다랐습니다. 늘 고즈넉해 보이지만 이곳에선 전통문화 프로그램과 청소년 인성교육,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재활용 사업이 꾸준히 열리고 있답니다. 여기는 성현을 모셔놓은 그런 사당이에요. 이 사당이라는 기능은 어떻게 보면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지만은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스러운 장소에서 전통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얼마나 이렇게 조망이 좋아요. 저 옆에 앞에 보면은. 무엇보다 청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
사계절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향교와 담장을 맞댄 대성동 마을. 골목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은데요. 조용한 골목에서 눈길을 끄는 가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인장의 환대에 기분까지 금방 좋아지는 골목 가게에는 그림 엽서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모두 사장님의 아내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만들었다네요. 원래 저기 사직동에서 하실 때 이곳에 문을 연 지 4년째라는데요. 선생님, 저는 담배 가게인 줄 알고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커피 판매하시네요? 여기가 네. 원래 담배 가게였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제가 카페 자리를 보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이 동네가 굉장히 정겹고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죠, 이 자리로. 담배 가게 자리로 오게 됐어요. 골목이 마음에 들어 오래된 건물을 구입해 개조하고 풍경이 좋아 창문을 크게 달았답니다. 그리고 원두를 직접 볶아 커피를 만든다고 합니다. 사장님 추천으로 마시고 싶은데요, 저는. 능숙한 손놀림. 갈 커피 맛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요? 신선한 향이 살아있는 핸드드립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스팅부터 서빙까지 정성을 들인 커피 한 잔 음미해 보는데요. 커피 맛 진짜 좋아요. 제가 그 사장님이 커피를 내리는 과정을 다 지켜봤잖아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내려주셔서 진짜 저만을 위한 커피가 딱 이렇게 제 앞에 있으니까 귀한 커피 같고 특별한 대접을 받는 그런 기분인데요. 너무 좋다, 이거. 맛있는 커피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이들을 기다리며 책을 읽거나 창밖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봐도 좋은 곳. 따뜻한 햇살이 드는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기에 딱 좋은 공간입니다. 고층 건물이 없는 대성로. 또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겨볼까요? 나무와 꽃들을 구경하느라 고개가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곳. 나무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충북문화관입니다. 와, 도심 속에 이렇게 숲 속에 있으니까 힐링도 되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산새 소리도 들려요. 이곳이 충북문화관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도지사의 관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늑하면서도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열리는 수준 높은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더욱 좋은 숲속 갤러리. 1년이면 50회의 색다른 전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민들의 문화 감성을 충전하는 이곳에선 마침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유혜정 리포터도 잠시 작품을 따라가며 사진의 매력에 흠뻑 빠져봅니다. 예전에는 이 코스모스가 지천에 널려 있었잖아요. 요즘은 좀 보기가 쉽지 않은 꽃인데 이렇게 전시회를 보니까 참 그리워지고 너무 좋은데요. 마침 전시회를 직접 준비한 작가도 운 좋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품들이 참 아련하고 또 아름다워요. 근데 보면서 사진일까 그림일까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 사진이 맞고요. 저희는 사진기를 통해서 찍듯이 그리다. 그러니까 제가 1800년도에서 1900년도 사이에 나오는
형성 렌즈라고 해서 디지털 카메라와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제가 개조해서 쓰고 있는 렌즈를 통해서 이런 아련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숲속 갤러리에서는 이렇게 누구나의 가슴속에 담긴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위로받게 해주는 예술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벽화를 따라 골목을 걷다 보면 익숙하고도 새로운 풍경과 만날 수 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발소도 있고 기억이 나네. 새로 생긴 가게도 있죠. 아, 이제 오후가 되니까 좀 출출해지는 것 같은데 뭐 먹을까? 프랑스식 디저트? 이거 먹어야겠다. 오래된 골목에서 왠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가게를 발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와, 예쁘다. 사장님, 저 요거랑 요거. 그럼 데이지 타르트랑 딸기 에클레어랑 네. 음료는 저 그러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실게요. 네, 그러면 아메리카노까지 준비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2년 전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조용한 골목에 반해 이곳에 가게를 열었다는 이정은 대표. 서울에서 살던 그녀가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와 매일 새벽 이 골목에서 프랑스 디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디저트의 특성상 매일 종류를 바꿔가며 소량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맛있는 디저트를 찾아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 길을 향리단길이라고 이름 붙였답니다. 자, 그럼 향리단길 이정은 파티셰가 자랑하는 시그니처 메뉴 맛 좀 볼까요? 에클레어. 일단 제철 과일인 딸기가 올라가 있어서 너무 예쁜데 이 에클레어가 프랑스어로 번개란 뜻이래요. 번개처럼 너무 맛있어서 금방 사라진다는 그 전설의 디저트라고 합니다. 와, 정말 번개처럼 사라지네요. 와, 폭신폭신하고 부드럽다. 이름도 모양도 예쁜 데이지 타르트. 맛도 궁금한데요. 굉장히 상큼해요. 열대 과일이 다 들어있어서 진짜 여름이 기다려지는 그런 맛이고요. 크림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맛있다 이거. 전통이 살아있는 골목에서 이렇게 이국적인 맛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한 걸음만 안으로 들어오면 오래된 골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 천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도시의 뒤안길을 걸어보세요.